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4절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한 국가 민족이 이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대한민국 역사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 교계의 지금의 모습은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 7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성전사상. 많은 양들은, 성도들은 목자의 몰각한 모습을 알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나 냈는데, 그런 자기의 행위를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목자의 타락한 모습을 잊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수학적 개념에서 많은 돈을 내었고 헌신했는데 스스로 그렇게 위로받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입니다. 꼭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시편 16편 4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탈에서 보면 이제 요거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여러분 포탈에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자,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또 한 번 사진을 또 보면 검색을 해보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최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이스트 대학처럼 세워진 대학이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알지만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집단이 누구냐? 한국교계의 몰각한 목사님들, 소위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소위 정권의 힘을 빌려서 지난 역사에 방북한 목사들이 엄청 많지요. 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 이 방북한 목사들 북한에 갈 때 그냥 갔겠어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그냥 세워지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과 그 천문학적인 그런 과학 장비들, 컴퓨터 장비들 엄청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국정원이 가감하게 방북한 목사들의 그 행위를 이제 방북 기간 이 모든 것을 저는 밝혀야 할 때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최근 이제 국정원에서 여러분 처범합니다. 선관위 해킹. 자, 국정원에 북한의 해커가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치의 흐름은 이승만 건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 최악의 가난한 나라를 오늘의 선진대열로 이끈 구미 상모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이념의 정체성과 소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정하는 친북자의 종북 세력의 이 두 부분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대한민국 경제가
또 세계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정체성을 이어받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의 정체성과 구미 성모교회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체성을 쫓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는 바로 정확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끌음을 입으리라. 저는 이 부분을 그날의 유다를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정립을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다시 구원을 얻겠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히 거할 것이다. 저는 그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21년째 감당하고 있는 남굴사 대표 겸 매송영락교회 김진철 목사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집단의 사실상 땅굴 전쟁이 실시간 뉴스에서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술을 제공한 나라가 북한, 저는 북계라고 합니다. 북한. 그리고 1974년 11월 15일 그 제1땅굴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1땅굴은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면 그 모형만 보고 DMZ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게 이제 지표상에서 뭐 4.5m, 4m 50. 지반이 약할 때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사다리 또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지반이 약한 부분은 콘크리트로서 제1땅굴은 사다리형이지만 이 하마스 땅굴은 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 보지 않습니까? 폭이 80cm로 그 지반이 약한 부분은 콘크리트로 제작해서 탁탁 붙여나가는 이 기술을 처음에 만든 집단이 1974년 11월 15일 제1땅굴 고랑포에서 발견된 그 모습을 지금 몇 년입니까? 84, 94, 2004, 2014, 2024 약 50년 가까운 그 역사 속에 그 북한의 기술이 지금 하마스 집단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21년 동안 남침 땅굴 진실을 외치는 김진철 목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고 우리 남굴사의 전체적인 역사가 35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승만 건국의 대통령의 정체성과 정말로 오직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박정희의 정체성이 이제 그 이념적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 정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 4월 10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이 투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요. 북한 해커 집단이 성당위를 뚫었다는 그 자체는 공식적인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된다. 보편적으로 사전투표제를 이틀을 하게 되잖아요. 그부터. 그리고 보편적인 이제 투표는 수요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그러면 사전투표제에 대한 그 투표율을 그러면 현장 투표에서 보편적으로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6시입니다. 그러면 아침 5시에서 저녁 8시 3시간을 이렇게 늘어주면 사전투표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협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역사에서 한번 보면 총선에서도 현장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던 후보들이 이 수도권에서 사전투표가 열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이 소위 4.15 총선이었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상 사전투표를 먼저 갔을 때 이재명 씨가 좀 앞서 나갔지 않습니까?
저도 12시 전까지 이재명이가 앞서갔을 때 참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현장 투표가 열렸을 때 압도적으로 결국 따라붙어서 결국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투표에 대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차적으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하면 주일, 월, 하 그러면 3, 4일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도를 강력하게 철폐하고 현장 투표를 3시간을 더 주는,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 부분이 저는 반드시 선거 전에 저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한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한국교계 몰각한 목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성경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